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현재 중국 내륙을 관통을 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베이징을 경유할 것이라면 오늘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지 전망입니다. 네, 한편 무역 분쟁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막이 올려졌습니다. 내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 낮춰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무룩한 모습도 보였지만 또 공식 환영 행사에서 또 활짝 웃는 모습도 보였고요. 일단 베트남 일정, 북미 회담 협상 결렬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또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그 친선 공식 방문이거든요. 네. 그 1박 2일간에 걸친 친선 공식 방문인데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대미 수교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 체제에 편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더이모이라는 그 베트남식 경제 개혁 모델이 성공을 해서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아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베트남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양자 관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미 관계의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베트남 모델을 상당히 배울 수 있죠. 사실 베트남 모델은 정치적으로는 주체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개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트남 모델은 개방보다는 좀 개혁 쪽에 사실은 더 좀 관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북한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전에 관계를 복원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도 중국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북한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과 지금 북한 양측 입장이 다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양비론이죠. 사실은 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비핵화가 도대체 범위와 개념이 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미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앉은 거거든요. 볼턴 보좌관이 계속해서 지금 어제 세 군데 방송에 출연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정의된 비핵화다.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폐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들고 온 카드는 핵 폐기가 아니고 옛날에 썼던 영변에 대한 동결, 사실은 그 정도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의 얘기를 빌려보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량 살상무기나 생화학무기 뭐 이런 것까지도 폐기를 원했고 그거에 대한 명문화가 된다면 그게 빅딜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까지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다. 결국 북한은 핵 보유를 최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딜을 계속해서 해서 경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게 더 큰 목적이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재가 효과가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혔기 때문에 북한이 핵 협상장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 제재를 끌고 가면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진정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아야겠다. 저는 사실은 뭐 둘 다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를 거둔 거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플러스 알파가 시작이다.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이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북한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네. 그 다시 돌아가면 제재는 계속 강화될 거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환보유고가
올 상반기면은 그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그러고 네. 지금 재작년 마이너스 3%, 작년 마이너스 5%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중국에 하염없이 기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하염없이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행을 결정할 때 비행기가 아닌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열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죠. 네. 과시하려는 의도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네, 이제 네. 베이징을 거칠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떻게 볼 때 보세요? 거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거라고 지금 9시 정도에 그 하북성에 석가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자주왕. 거기서 이쪽으로 틀면 북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평양으로 가는 건데 네. 아마 안 가게 될 것 같고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성과를 못 거뒀고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무슨 뭐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결렬된 협상, 어쨌든 성과를 못 얻은 협상에 대해서 북한과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네. 개막이 네.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중국의 내정 문제의 핵심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 원수를 만난다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가 돼 있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이번에 북미 회담 결렬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인하려고 그랬다 합의문에. 그런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합의를 가지고 간다면 이게 이제 워싱턴의 후폭풍이 더 셀 거다라는 고민을 일단 했을 거고 네. 그거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미국이 이미 중국에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것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결국 뭐냐? 비핵화로 진짜 갈 수 있는 설득을 북한을 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중국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쌍궤병행, 쌍중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핵실험 안 하면 한미군사연합훈련 안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침 또 취소가 됐고 축소가 됐어요. 키리졸 훈련? 키리졸브나 독수리가.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면 중국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금 준 거죠. 그러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거와 발을 맞춰서 한미도 지금 연합군사훈련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 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핵실험 안 하는 거 가지고 정도 가지고 핵 있는 평화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역할이 더 부담이 될 거고 그렇지 않아도 미중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아마 시진핑 주석도 상당한 고민에 전략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전후 상황 속에서 양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이제 어제부터 개막했습니다. 양회 매년 양회 얘기를 이맘때쯤 되면 네, 듣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회는 두 개의 회의입니다. 하나가 이제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 이제 보통 국회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국 인민 대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인민 정치 협상회는 모택동이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만 가지고 혁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 소자산 계급과 뭐 지식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의 중농 계급까지 다 연합을 해서 무산 계급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는 협상 회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로 치면 재헌국회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재헌국회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만든 그 헌법을 가지고 1954년 9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어쩌면 전신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개 회의를 동시에 엽니다.
정협은 3일 날 토요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 개막을 합니다. 대개 한 2주 정도 하는데 네. 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일종의 올 한 해의 그 시정, 국내 보고를 하는 거죠. 올해 어떻게 펼치겠다. 그래서 국무원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경쟁 성장률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방향은 이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에 중국의 전반적인 이 외교 문제도 들어가지만 주로 이제 내정 문제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사실 매년 양회를 주목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하강 신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러 가지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이게 13차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렸고 네. 올해가 이제 그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5년에 한 번씩 큰 회의가 열리고 1년에 한 번씩 작은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가 13차 제2차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작년하고 많이 다르죠. 특히 네. 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국가 주석 연임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주로 정치 쪽에 관심을 많이 그렇죠. 가졌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하방 압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문제 없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경제공작회의라든지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사실 상당한 지금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경제 회생에 좀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중국은 이제 5년, 10년 단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2020년에 소강사회에 진입하겠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첫 단계입니다. 이거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우선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할 거냐. 네. 그리고 중미 무역 분쟁에서 계속 문제가 나왔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이제 대외 개방에 관한 거죠. 그리고 꼭 잊지 않는 게 사회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네. 사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당의 통치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큰 키워드예요. 그럼 결국은 앞에 2개는 경제 회생, 2개는 사회 안정. 늘 하듯이 이 2개를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경제 살리기에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제 살리기가 워낙 관심이다 보니까 성장률이 얼마만큼의 제시가 될 그러게요. 것이냐.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이냐. 지금 작년에도 어쨌든 6.6%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장률은 실제로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이죠. 이때 이제 더 이상 중국도 올해 몇 %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6.0에서 6.5라는 이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 특히 당시에 리커창 총리의 말에 의하면 중국 경제가 커서 100일 때 5% 성장하는 거하고 200일 때 5% 성장하는 거하고 규모가 달라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6% 초반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꼭 발표할 필요는 없죠. 6.0에서 6.5를 유지하겠다 정도. 네. 그다음에 소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관리하는 형태의 모델 이런 것들은 발표할 가능성이 있죠. 부양책도 나올까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경기를 어떻게 부양을 하느냐. 예. 이 핵심이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이 중대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좀 미리 투입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던 빈곤 탈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민생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작년 경제공작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생 부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하다가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거였도 우리가 이제 우리로 치면 공제 범위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내수 경기 진작과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넘어가 보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또 이 국민들의 소위 경제 심리를 좀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소위 그 확대 정책 또는 부양 정책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3월에 이제 정상회담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양회 이후에도 계속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2월 24일 날 그 리오허가 이제 워싱턴에 가서 기본 합의를 했고 네. 이미 뭐 MOU가 준비돼 있다.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지금 이제 중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핵하고 자꾸 연관을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개념과 중미 무역 분쟁은 다른 얘기입니다. 북핵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본질적으로 줄 게 외교 안보적인 개념적인 것들이에요. 종전선언이라든지 네. 이런 뭐 현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중미 협상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면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지만 미국도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네. 관세 부과 안 했으니까 너희도 관세 추가 부과한 거를 빨리 취소해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사실 미국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낙관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 체제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3년임 조항을 폐지했죠. 네네. 1년이 지난 뒤에 지금 시진핑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입지라고 할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말을 굉장히 아끼고들 있죠. 아, 왜냐하면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올 2월에 시진핑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도 괜찮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인데 네. 미국이라든지 서방 또는 중국의 이 반정부 시스템을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계속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지금 시진핑은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운동을 지속하거나 또는 당의 의지가 곧 국가의 의지다. 이런 걸 이제 법제화하면서 당 총서기를 계속하면 당 총서기는 애초부터 이 연임 제한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주석.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 중심의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개를 한 몸으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특별히 대미 간 관계라든지 북한 문제를 잘 풀어가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그건 계속 잠재돼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지금 3년임 폐지한 첫 번째 해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